두 번째, 인생 노트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잘 되려면 바꿔야 하는 15가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이 마음에 걸리고, 한때는 당연했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더 편안하고 더 단단해질까?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인생이 고단하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편안해지고 누구는 더 외로워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흔히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시기는 60대 이후다. 몸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마음이 특히 많이 달라진다.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바꾸고 어떤 태도를 바꾸는지에 따라 나머지 인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재미있는 건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든 사람들은 거창한 걸 바꾼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습관 하나, 말투 하나, 생각의 포인트 하나. 이 작은 변화들이 전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마치 서서히 돌아가는 작은 나침반이 결국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꼭 바꿔야 하는 15가지.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훨씬 더 편안해질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듣고 지나칠 이야기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상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듣다 보면 이렇게 느낄 것이다. 아,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진다. 자, 이제 시작한다. 60대 이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을 놓아주는 것이다. 젊을 때는 누군가가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을 떠안던 시기가 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임에서도 당신은 늘 앞장서서 챙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편했을지 몰라도 그 무게는 전부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있다면 인생이 이상하게 버겁고 피곤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이제는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책임이 아니라 익숙함이다. 평생을 누군가를 챙기고 끌어주고 대신 결정해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불안해진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일거리를 찾는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걱정하고 남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자꾸 관여하게 된다. 누군가가 그냥 두세요라고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내가 해야지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삶을 계속 무겁게 만드는 주범이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다. 당신이 떠나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모두 다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당신이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당신이 빠져줘야 그들의 삶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많다. 나이 들수록 힘을 빼는 법을 배우는 사람의 인생은 가볍다. 반대로 계속 내가 해야 한다고 붙드는 사람은 행복할 틈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일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누군가의 몫이 아닌가? 내가 손을 떼도 괜찮은가? 이 질문 3개만 꾸준히 던져도 삶의 절반이 풀린다.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 손을 놓는다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뿐이다. 이제 손을 떼야 할 자리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연습을 시작하자.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나머지 삶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꿔놓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두 번째 습관은 완벽하려는 마음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습관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
젊을 때는 완벽해야 했다. 실수하면 안 됐고 인정받아야 했으며 남들보다 앞서야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완벽함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 살아보니 알지 않는가? 완벽하려고 애쓸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한다. 저분은 늘 완벽해야 해서 조금 불편해. 이런 말들을 뒤에서 듣게 되는 것도 완벽주의 때문이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당신에게 정답을 바라지 않는데 당신만 혼자 예전처럼 정확하고 옳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은 자꾸 예민해진다. 문제는 이런 완벽주의가 당연히 좋은 성격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온다. 실수하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무시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한다.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좋고, 조금 느려도 상관없다. 이제는 능력이 아닌 인간미로 사람들과 연결될 때다. 생각해보라.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느려지고, 잊어버리고, 틀리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것을 억지로 거스르면 결국 나만 고통스럽다. 더 잘 살고 싶다면 완벽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좋아진다. 심지어 건강도 달라진다. 스트레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조금 틀려도 된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세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압박에서 안정으로 옮겨간다. 완벽하려던 삶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짜 자신다운 인생이 시작된다. 나이 들수록 바꿔야 하는 세 번째 태도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는 습관이다. 그 시절 잘 나갔던 자리,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순간들, 능력을 인정받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던 시기, 모두 소중한 기억이다. 문제는 그 기억이 현재를 가로막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그래서 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60대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변화가 찾아온다.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과거처럼 바쁘게 일할 필요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찾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런데 그걸 이름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인생은 금방 우울해진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다 따랐는데 내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그땐 나도 인정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감을 잃고 만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다. 그때의 당신도 멋있었고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멋있다. 다만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의 강한 추진력과 성취가 빛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의 시기는 지혜와 여유가 빛나는 단계다. 나무도 그렇다. 봄에는 푸르고 여름엔 무성하고 가을엔 결실을 맺고 겨울엔 가지가 드러난다. 겨울이 왔다고 나무가 가치 없는가? 아니다. 겨울의 나무는 고요하고 단단하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며 얻는 힘이다.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재료다. 이제는 그 재료로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잘 나갔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면 된다. 괜히 과거의 위치를 되찾으려고 애쓰면 인생이 괴로워진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조용히 누릴 때다라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과거의 영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과거의 자리를 현재의 행복보다 우위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는 추억으로 두고 현재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인생은 다시 빛이 난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고쳐야 하는 네 번째 마음가짐은 가족은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는 오래된 관성이다.
젊을 때 당신은 가족을 책임지고 이끌던 사람이다.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내렸고 위기 상황에서는 당신이 해결사 역할을 했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기대고 조언을 구하고 판단을 맡겼다.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 자식이나 배우자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가족의 삶도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자식들은 스스로 삶을 꾸리고 본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배우자 역시 나름의 생각과 루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이게 맞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다 틀렸어라고 말하면 가족 관계는 자연스럽게 긴장해진다. 사실 가족들은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본인의 삶을 본인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것뿐이다. 60대 이후에 진짜 지혜로운 부모와 남편 아내는 내가 맞다는 말을 줄이는 사람이다. 물론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다. 당신의 경험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조언을 해도 좋다. 하지만 조언을 넘어서 지시가 되는 순간 가족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어른이 되어도 부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릇없거나 철없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주도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가족들이 편하게 다가온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모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이동해버린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당신이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관계는 언제나 팽팽해진다.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편해진다. 이것을 터득한 사람의 60대 이후는 훨씬 여유롭고 평화롭다. 이제는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평온하게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바로 내가 맞다는 말의 빈도다.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그 말을 서서히 줄여간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답을 내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이 단순한 진리가 인생 후반부의 관계를 놀라울 만큼 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 깊고 크더라도 그 경험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식이나 배우자의 인생에 붙여 넣을 순 없다. 조언을 해도 좋다. 그러나 조언이 방향 제시가 아닌 지시가 되는 순간 가족들은 갑자기 호흡이 답답해진다. 어른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다. 가족이 당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버릇없고 철없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주도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부모, 그 속도를 기다려 줄 아는 배우자가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특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현재를 떠나 과거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당신의 경험은 귀하지만 지금 세상은 당신이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이런 태도는 가족에게 편안함을 준다. 억지로 이끌려고 하면 언제나 관계는 팽팽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진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제 앞에 서서 끌어야 하는 사람에서 곁에 서서 지켜봐 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시기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60대 이후의 삶은 훨씬 더 여유롭고 따뜻해진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를 길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간이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설 때
관계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60대 이후 삶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은 고집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의 고집은 추진력이다. 하지만 나이 든 후의 고집은 관계를 막는 벽이 되기 쉽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완고한 성격 때문도 아니다. 그저 오랫동안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생긴 나만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익숙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에게 고집은 사랑보다 먼저 느껴지곤 한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들은 당신에게는 당연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줄이는 메시지가 된다. 60대 이후에는 그동안 쌓인 경험보다 지금 누군가와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가 더 큰 가치가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내 방식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다. 고집을 줄인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 넓히는 일이다. 나의 방식만큼이나 타인의 방식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지혜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된다.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생각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일 뿐이라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가에서 드러난다. 당신의 집에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오고 대화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이유는 엄청난 조언 때문이 아니라 단지 고집을 덜어냈기 때문일 때가 많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면 상대는 두 발 가까이 온다. 당신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관계에서는 늘 맞아떨어진다. 60대 이후 사람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큰 잘못이 아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고집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을 얻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조금만 더 유연해지는 것이다. 인생 후반부는 무언가를 쟁취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을 잃지 않는 시기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내 방식이 아니라 함께 갈 방식이다. 60대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마음속으로 비교를 한다. 친구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 옆집 사람이 집을 갈아탔다는 이야기, 동창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예전보다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속으로는 비교가 더 잦아지는 시기다. 인생이 거의 정리되어 갈수록 남은 것들끼리 비교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이 나이쯤 되면 비교는 더 이상 나를 발전시키지 않고 오직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젊을 땐 비교가 동기가 되기도 했다.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버티고 성장하고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비교는 성장을 부르는 자극이 아니라 내가 덜 가진 것, 이미 잃어버린 것만 보이게 만드는 똑같은 자극이 된다. 이 시기의 비교는 현실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마음을 괜히 작아지게 만든다. 특히 자식 문제는 부모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 저 집은 며느리가 효도한다는데 저 집 아들은 자리도 잘 잡고 집도 사주고, 이런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 자식의 성취는 부모의 성취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헌신이 많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각의 타이밍과 구조가 있다. 비교를 시작하면 행복은 반드시 줄어든다. 관계에서도 비교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던데 우리 아내는 왜 저 사람만큼 활발하지 않을까? 비교는 절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한 가치를 못 보게 만들 뿐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가진 고유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60대 이후에는 누가 더 가졌는지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건강이 조금 지켜지고 있고, 곁에 밥 먹을 사람이 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다.
비교는 끝없는 미끄럼틀이다. 내려갈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하지만 멈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된다. 이 말 하나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남은 인생은 훨씬 평온해진다. 비교가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게 된다.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가족이다. 젊을 때보다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면 지켜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으면 방향을 알려주고 싶고, 방향을 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를 내 방식으로 움직이려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낀다. 60대 이후의 부모와 배우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순간적으로 과거로 이동한다. 상대는 지금을 얘기하고 싶은데 당신의 말은 그때를 기준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젊은 자녀들은 답답해지고 배우자는 지쳐버리고 당신은 서운해진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겹쳐진다. 이게 바로 가족 갈등이 생기는 핵심 지점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60대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여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지금의 세상은 당신이 살아온 세상과 다르다. 자녀들이 참고하는 기준, 배우자가 살아가는 방식, 사회가 흘러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졌다. 과거의 경험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에 적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강요될 때는 무기가 되고 존중될 때는 지혜가 된다.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수록 관계는 팽팽해진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족의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온도도 달라진다. 당신이 힘을 빼는 순간 가족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마음은 밀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진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60대 이후를 가장 평화롭게 산다. 이제는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서 충분하다. 가족이 따르는 어른이 아니라 편안해서 찾는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현대의 60대가 가져야 할 품격이자 지혜다. 두 번째, 인생 노트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